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어제 나스닥 기준으로 1%의 소폭 상승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장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인드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정부 10년물 채권 수익률부터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일봉 기준이 아니라 주봉 기준으로 저는 살펴볼 겁니다. 큰 추세를 보는 데는 주봉이 훨씬 더 높은 정확성을 가지기 때문에 주봉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봉으로 지금 채권 수익률을 보시면 작년 6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오던 지금 지표값 같은 경우에 언제부터 6월 초부터 시작해서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미국 채권 수익률 자체가 이렇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 반대로 나스닥 기술주나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제로서 상승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런 주봉 추세상으로 완연한, 그러니까 주봉 추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추세 자체가 길다는 거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된 흐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것을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금리가 당분간은 안정될 것이다. 미국채 수익률이 확 튈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시장의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스닥이나 기술주 중심으로 거의 만 후반선에서 12,000선까지 지금 3, 4주 금리의 하락과 맞물려서 상승이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추세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느냐? 아직은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하락과 상승에 일희일비하실 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그렇다 보니까 빅스 같은 경우도 사실상 낮은 지점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어요. 자,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크게 튀어오르지도 않는 상황이고 일단은 어느 정도 기존의 상승기 때의 그러한 빅스 수치 안에서 오락가락 그냥 일반적인 파동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엄청나게 하락이 나왔는데도 빅스는 왜 이렇게 안정적이냐? 어차피 예상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숏과 풋을 잡을 때 이미 그 악재들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예측하지 못했던 강력한 하락은 아직 나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나스닥 기준으로 1800선이 만약에 크게 무너져 내렸으면 그때는 빅스가 아마 이런 식으로 튀어 올랐겠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았고 지금 1800선 정도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금리도 안정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빅스의 수치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스닥을 주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는 말을 바꾸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더 하락할 것이다. 악재가 가득하다. 이때 항상 그런 얘기 하실 때 저 어떤 얘기 드렸냐면 자, 200주선 기준으로 지지가 나올 것일 확률이 높다. 왜냐? 200주선은 웬만해선 깨지지 않는 지지저항선이기 때문에 이평선 하나의 지지와 저항선으로서 기능을 한다. 그래서 200주선에 지지가 강하게 받쳐주고 있는 한 이게 무너진다면 시장의 이상 반응이고 보통은 맞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당시에도 드렸어요.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났더니 뭐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자, 이때는 반등을 시도하다가 급격한 V자 반등이었기 때문에 저항을 맞고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완만하게 시간을 가지면서 가다 보니까 기존의 이 추세를 뚫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나 MACD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해서 보여주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럴 때 대피하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대피는 이때 했어야죠. 그쵸? 이때 아무도 대피하라고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지표 사후적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락할 때 계속 이런 모양새로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이제 와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매수를 고민하시라. 매수를 고려하시라. 왜냐? 지금 추세가 상방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뭐 FOMC니 파월이니 뭐 CPI니 이런 얘기 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왜냐? 시장은 그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쵸? 이때 CPI 9% 넘게 나왔고 빅스텝도 있었고 파월이 금리를 오린다는 발언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이렇게 무너져 내렸겠지만 이미 추세상으로 내릴 만큼 내렸다는 매수의 심리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져 내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보면
일희일비 하지 말고 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S&P 500, 자, 비슷한 흐름이죠. 자, QQQ, SOXX입니다. 네, 비슷한 흐름이고 QQQ 역시도 주봉상으로 비슷한 흐름이에요. 자, 어차피 원지수가 이렇게 되니까 세배 레버리지도 어떻겠어요?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 더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투자를 무슨 소풍 가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장난이 아니고 투자는 처절해요. 자, 정말로 투자라는 건 처절한 겁니다. 제가 투자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정말 4평짜리 원룸에서 살다가 지금의 서울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자, 주식 덕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처절했기 때문이에요. 투자를 할 때 한 번도 장난치듯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팔아야 될 때는 정말 눈물을 머금고 팔았고 사야 할 때는 정말 두렵지만 샀어요. 그 과정에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지성 투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투자 자체를 장난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투자가 처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는 절대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손해라는 걸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투자, 마이너스가 누적되는 걸 즐기는 투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투자하는 그 돈은 누군가한텐 소중한 뭐 병원비 같은 걸 수도 있는 거고 결혼을 위해서 모았던 종잣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아이한테 주려고 뭐 돼지저금통에 모았던 그런 돈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면서 모았던 분들이 정말 열심히 투자하시는 그런 소중한 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돈을 가지고 마이너스가 생기는 게 마음이 편하다. 그런 식의 마인드는 저는 투자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처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한 돈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반대로 생각을 하거나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서 저 사람이 잃으면 내가 벌게 만드는 게 투자입니다. 누군가가 잃어야 제가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누군가의 소중한 돈으로 우리가 서로 물고 물리면서 돈을 벌고 잃고 하는 것이 투자인데 잃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은 없겠지만 그냥 제 영상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잃어도 되는 돈은 절대 없습니다. 자, 수익 실현을 안 했다고 해도 잃은 돈이에요. 당장 내가 이 돈을 쓸 수 없고 내가 정말 급하게 이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만들 수가 없다면 그 돈은 잃은 게 맞습니다. 아니면 이런 데 사셨던 분들 지금 요만큼 오른다고 해서 간에 기별이나 오겠어요? 근데 이럴 때 웃으면서 막 사시던 분들 있어요. 마음이 편하다. 기회가 왔다. 줍줍 기회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셨던 분들 지금 여기서 요만큼 올라왔는데 덜덜덜 떠시면서 투자하십니다. 자, 투자는 처절한 거예요. 처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벌 수 있을 때만 돈을 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시기가 벌 수 있는 시기다. 잃을 수도 있겠죠. 물론 다만 잃어도 여기서 이렇게 잃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렇게 잃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인드 세팅과 무장을 하시고 이 시장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손절을 해야 될 때가 오면 손절을 하셔야죠. 그쵸? 이렇게 하다가 이 파동이 무너지면 여기서 손절을 하셔야죠. 근데 무너지지 않으면 제가 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비중을 늘리시면서 계속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살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진지하고 좀 비장한 마인드로 돈을 모아 가시라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파동을 타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쉬운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투자가 쉬우면 다 부자가 됐겠죠. 지금 대한민국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지 않습니까?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그럼 결국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뭘로 살아남겠어요? 투자에 대해서 내가 확연한 스킬과 판단을 할 수가 없으면 특히나 내가 매수한 주식을 언제 팔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가 않으면 다들 노후부터 시작해서 힘들게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무지성으로 한다. 왜 소중한 돈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무지성으로 합니까? 무지성으로 해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버시면 다행이지만 말 그대로 횡보장이 이어지고 세상은 완벽한 건 없습니다. 미국의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으로 간다면 당연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 상승하는 흐름을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투자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닌 것도 판단할 수 있는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금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투자를 비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회가 온 시기고 이 짧은 기회에도 원칙과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할 것인지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라는 말씀에서 조금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